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챗 GPT를 만든 오픈 AI와 SK가 합작해 전남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오늘 환영 입장문을 발표하고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는 경천동지할 소식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사이 전남에 초대형 호재가 떴습니다. 오픈 AI 샘 알트먼 의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전남 서남권에 오픈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로 발표한 것입니다. 이 같은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샘 알트먼 오픈 AI 의장 간 회동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로 정부는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기념비적인 발표라며 환영문을 읽으면서 울먹이기도 하는 전례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는 한마디로 경천동지입니다. 전라도 천년 역사상 가장 빛나는 이 역대급 쾌거를 데이터 센터의 구체적 투자 위치와 규모 일정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어 김 지사는 구체적인 추가 질문을 받기 어렵지만 교통과 정주, 교육 여건 등 기업이 원하는 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픈 AI와 SK가 데이터 센터를 전남에 건설하기로 하면서 미국 SFR이 주도해온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건설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들하고는 과거 맺었던 독점적인 권리는 해제가 우리가 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전남 서남권 데이터 센터 건립이 가시화되면 핵심 부품인 특수 메모리 반도체 HBM이 현재 글로벌 생산량의 2배를 넘는 월 90만 장 가량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전 세계 HBM 생산량의 90%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국내 기업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량이 늘어난 만큼 새로운 반도체 생산 공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전남 서남권이 대상지로 떠오른 R200 시범 산단에 유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껴만 뒀던 전남 서남권이 정말 아껴둘 가치가 있었는지 이재명 정부에 거는 전남 지역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유가족이 더는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에도 12.19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10달 가까이 거리에서 철저한 진실규명과 처벌을 외치고 있습니다. 참사 후 첫 국정감사도 곧 시작되는데 책임 소재 전반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1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부터 시작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3일 김윤덕 장관 등을 상대로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제주항공 참사 원인 규명 진행 상황을 캐물을 예정입니다. 특히 참사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 콘크리트 둔덕의 허가와 관리 부실, 무항공항 재개항 지연 배경 등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사고조사위원회가 독립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국토부에서는 다소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무항공항 재개항이 늦어지는 부분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책임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저희가 지적을 할 생각입니다. 사고조사 과정에서 과실이 인정된 제주항공의 김희배 대표도 이날 증언대에 섭니다. 그간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가 가동되기는 했지만 첫 국정감사인 만큼 희생자 가족들도 국정감사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국감에 앞서 사조위의 독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또 책임자 전원의 형사 책임을 밝히는 수사도 촉구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참사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모두 39명. 전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공항 관제와 조류 퇴치, 시설 관리 담당자 등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사 내용 공개나 실질적인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지 않다 보니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가족들은 말합니다. 사조이나 경찰에서 제자리 걸음인 것에 정말 유가족들이 많은 실망과 분노를 안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셀프조사 과정도 잘 공유되지 않고 있고 설상 결과가 나오더라도 유가족들이 또 국민들이 이게 전혀 신뢰할 수 없다. 한편 유가족협의회는 국가적 재난과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하며 합동 차례와 유등 행사를 오는 6일 무안공항 분향소와 활주로에서 엽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내일부터 황금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한 모습인데요. 전통시장에서 차례상 차림 준비하는 게 더 저렴하다 보니 찾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미리 빚어둔 송편을 찜기 안에 층층이 채워 넣습니다. 그렇게 20분을 쪄내면 모락모락 피어나는 하얀 김과 함께 쫄깃한 송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깨와 콩, 꿀 등 달콤한 앙금을 품은 떡은 색색깔로 다양해 보기에도 맛스럽습니다. 명절이 가까이 오면 송편만 하루 300판 쪄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요즘은 송편 말고도요, 떡을 골고루 해야 돼요, 골고루. 취향이 다 틀리니까 이것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것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새벽부터 전을 부치는 손은 쉴 틈이 없습니다. 노란 계란물을 묻힌 재료를 철판 위에 올려 앞뒤로 뒤집습니다. 기름이 지글지글 끓다 보면 어느새 노릇노릇한 전이 완성됩니다. 맛있는 냄새에 지나가던 손님들이 모여듭니다. 15,000원어치 맞춰주세요. 15,000원. 네. 전통시장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둘러보다 보면 어느새 양손 가득 무겁습니다. 다 샀어. 이거 봐봐요. 고구마대, 파, 대추. 우리 식구가 한 30명 돼요.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을 보면 전통시장이 대형 유통업체보다 더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통시장은 19만 2,851원, 대형 유통업체는 20만 7,238원으로 전통시장이 14,000원가량 저렴합니다. 특히 쌀과 시금치, 한우양지 등 15개 품목이 전통시장에서 가격이 더 낮았습니다. 최근 소비 쿠폰 2차 발급에 더해 추석 대목을 맞이한 전통시장. 오는 5일까지 농축수산물 구매자를 대상으로 최대 30%, 2만 원 한도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진행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역대급으로 연휴가 긴 만큼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풍성합니다. 가족과 함께 가볼 만한 우리 지역 문화 행사들 박수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마당에 아시아 예술시장이 열렸습니다. 이국적인 색채가 물씬 풍기는 생활소품과 갖가지 음식이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올해 아시아 문화주간에는 21개 나라의 장인과 창작자들이 참여해 각 나라의 생활 문화를 선보입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이런 재미난 경험도 하고 다양한 볼거리랑 먹을 게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향신료를 맛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먹어보지 못한 특색 있는 맛인 것 같아서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접하기 힘들었던 서아시아의 전통 문화도 엿볼 수 있습니다. 요르단과 팔레스타인 등 서아시아의 전통 문화를 담은 생활소품과 의상 등을 가상인물 파티마의 거실처럼 꾸민 공간에서 선보입니다. We live in a very big continent. Asia is a very big continent, and we're on the opposite sides of it. So it's very wonderful to be able to learn about each other's culture. 개관 10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해진 아시아 문화주간은 오는 4일까지 계속됩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패션쇼와 각국 예술단의 음악 무용 공연도 축제 기간에 관객을 만납니다. 현지에서 직접 예술가들이나 공예가들을 초청한다는 점입니다. 그분들을 직접 만나보시고 여행을 못 하시더라도 현지를 걷는 것처럼 여행을 하는 느낌을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연휴 첫날인 내일은 칠석동 곶싸움놀이 테마공원에서 광주의 대표 민속축제인
보싸움 놀이가 펼쳐집니다. 한글날인 9일에는 무등산 정상부가 올해 처음으로 개방됩니다. 국립광주과학관에선 과학마술쇼와 누리호 만들기 등 한가위 과학 한마당이 열립니다. 광주 역사민속박물관과 무등산 전통문화관, 국립광주박물관에선 민속놀이 체험마당이 열립니다. 포용을 주제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선보이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도 추석 연휴 동안 관람객을 맞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여수에서는 지난해 추석 대규모 단수가 발생해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연휴엔 물 공급에 차질이 없을지 최왕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사흘 동안 여수 일부 지역에선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먼 길 온 가족들을 돌려보내야 했고 대목을 기대했던 숙박업소는 손님들에게 요금을 환불해줬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위는 덜하지만 연휴가 길어지면서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숙박업소가 몰린 돌산 지역은 연휴 때마다 단수 우려가 가장 큰 곳입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단수로 손님들을 내보내야 했던 이 호텔은 올해도 물이 부족할까 봐 이렇게 수영장에 물을 미리 받아뒀습니다. 대형 펜션 같은 경우는 몇백 톤씩 들어가거든요. 단시간에 물을 동시다발적으로 받아버리면 물이 이제 수압이 약해지겠죠. 여수는 산이 많은 지형 탓에 평소에도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특히 명절과 연휴처럼 수요가 몰릴 때마다 단수와 탁수가 반복돼 피해가 커졌습니다.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도 무더위가 기승했던 여름, 두 차례 대규모 단수가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여수시는 이번 추석을 앞두고 가압장, 정수장 등 주요 시설 120여 곳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돌산은 3,000톤 규모의 배수지를 새로 지어 물 공급을 분산하도록 했습니다. 상하동 배수지를 조성을 해서 이를 약 6,000톤 정도를 공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마무리하고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물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을 걸로. 여수시는 또 연휴 기간 비상급수 대책반을 운영해 돌발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열흘에 이르는 추석 연휴, 귀성객과 관광객이 최대로 몰리는 만큼 지난해 같은 대규모 단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의 적절한 대응 의지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양수입니다. 광주 2호선 공사가 시작된 이후 담장 붕괴와 외벽 균열이 발견된 북구 중흥 삼거리 일대 13개 건축물 주민들에게 대피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광주 북구는 어제 광주시로부터 해당 건물의 안전등급이 불량 수준인 2등급으로 확인됐다는 정밀 안전점검 용역 결과를 통보받고 해당 건축물 주거민들을 임시거처 등으로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